벌과 온도입니다. 자, 웬만하면은 요 방송 구성할 때 일단 지금 현재 이슈 짚어드리고 아니면 논문 찾은 거 좀 이제 많이 도움되는 거 있으면 읽어드리고 아니면은 벌에 대해서 벌의 생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요 세 개 중에 하나로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은 벌의 생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해서 꿀벌 생리 관련 주요 온도 요제 요거 알아볼 겁니다. 2교시 벌과 온도는 꿀벌의 생리나 혹은 생태에 관련된 주요한 그 기점이 되는 온도를 말씀드릴 거예요. 기온 같은 게 이제 벌 관리할 때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온이 되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겠다라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 10도가 되면은 이제 벌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고 못하고의 기점이 되거든요. 영상 10도인 날에 내가 사실은 영상 10도 정도 되면 웬만하면 내검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10도가 아니라 1시간 정도 바짝 10도인 거니까. 그런 날에 내가 굳이 내검을 하면은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영상 10도면은 내검을 안 하는 날, 뭐 11도 되면 12도 되면 내검하는 날 이런 식으로 온도라는 거는 내 일의 기점을 이 기준을 잡기 좋은 지표이기 때문에 사진 찍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쭉쭉 말씀드리면 일단 동사하는 점, 사람도 얼어 죽죠. 벌이 동사하는 점은 영하 8도다. 영하 8도가 되면 언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이제 영하 8도가 안 되도록 유지를 하는데, 벌들 눈 내릴 때 나와 보면은 혼자서 비행하다가 잘 날다가도 눈에 한번 닿는 순간 그대로 애들이 마비됩니다. 그게 바로 이 영하 8도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네들 몸에 있는 피가 말라버린다. 쉽게 얘기하면 피가 굳어버린다. 그래서 몸을 못 움직인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최저 활동 온도 벌들이 나와서 벌들이 외역을 하거나 혹은 자유롭게 봉구를 안 이루고 단일로 혼자서 단일로 활동할 수 있는 최저 온도는 영상 6도에서 7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봉구 관련한 온도도 있습니다. 봉구에 관련된 온도를 쭉 읊어드릴게요. 봉구를 형성하는 온도, 봉구를 만드는 온도입니다. 는 기온 12도가 요거 있어요.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일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하다고 벌세상에서 2교시에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기온 12도가 이제 봉구를 형성하는 온도입니다. 이거 형성하는 온도인데 문제는 오늘 하루 12도, 10도가 됐다고 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속되면은 3일 이상 지속되면은 얘네들이 봉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1교시 때 이 영하 3도 막 5도 막 3도 정도 되는 날씨가 3일 동안 지속됐다. 근데 이게 벌한테 굉장히 봄벌 키우는데 굉장히 안 좋은 기후였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12도 이하가 3일 이상 지속됐어요, 이번에. 그래서 벌들이 어쩌면은 육아권을 확 줄였거나 보온이 부실한 벌통은 육아를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소문 앞에 애벌레를 물어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루 추운 건 괜찮은데 이렇게 강추위가 3일 이상 지속돼서 이번 추위가 굉장히 봄벌 키우는데 악영향을 미쳤을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3일이라는 거는 벌들에게 좀 중요한 기간이자 숫자다. 봉구 내부 온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벌들이 봉구를 만들죠. 봉구를 만들면 그림 하나 그려드릴 텐데 봉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봉구 요쪽 외곽을 외벽, 봉구 벽이라고 불러요. 봉구 외벽이라고 부르고 봉구의 안쪽 요 정도를 이제 봉구 내부라 부르거든요. 요걸 봉구 내부라 그러는데 요 온도가 이제 비육아시 즉 월동을 나는 육아를 안 하는 비육아시에는 20도에서 25도입니다. 25에서 25도고 육아를 하는 시기에는 35도입니다. 육아를 하는 시기에는 이 봉구 내부 온도를 35도까지 올린다. 그래서 육아권이라는 거를 형성 이제 하고 그거를 점차 넓혀 나가는 게 봄벌 깨우기 작업이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요거를 넓혀 나가기 위해서 내부 보온, 외부 보온 요런 거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35도로 육아를 하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 부분을 35도로 확보를 못할 것 같다. 그럼 더 이상 안 넓혀요. 그래서 산란이 덜 나가는 겁니다. 봉구 외벽 온도, 아까 말씀드린 봉구 이제 가장 바깥에 있는 벽의 온도는 6도에서 7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벌이 단독으로 활동할 수 있는 최저 활동 온도는 영상 6, 7도라고. 그래서 봉구 외벽 온도는 6, 7도로 유지가 되고 있고, 실제로 외벽은 노동력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항상 바깥에 있는, 외벽에 있는 벌, 내부에 있는 벌이 자리 이동을 계속합니다. 월동하는 동안. 계속 자리 이동을 해서 서로 탈진하는 현상이 없도록 막아주고, 옛날에 막 로마군이 전쟁하는 것처럼 1열에서 5분 싸우면 뒤로 빼주고 다시 2열이 나가고 이런 식으로 벌들도 하고 있다. 어쩌면 사람이 벌을 따라서 하는 거일 수도 있다. 라고 사담 한번 해봤습니다. 전쟁을 좋아해서. 그 다음에 봉구 형성 후 재산란하는 온도. 봉구를 만든 다음에 월동을 다 나고 다시 산란을 시작하는 온도라는 의미입니다. 기온이 영상 12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또 3일 나왔죠. 아까는 봉구를 만들려면은 12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3일 동안 12도보다 낮으면 봉구를 만든대요. 근데 3일 동안 12도보다 높으면은 봉구를 풀고 다시 산란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2도랑 3일은 얘네들이 월동에 들어가거나 혹은 월동에서 깨어날 때 중요한 숫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뭐라 그래야지? 9부는 이제 비행 관련 온도입니다. 비행 관련해서 온도가 어떤 게 있는지 말씀드리면은 최저 최저로 벌들이 비행할 수 있는 온도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 지속이라고 적어놨어요. 지속. 요건 뭐냐면은, 벌들이 나가서 화분을 물어오거나, 물을 물어오거나, 밀원을 찾으러 다니거나, 이런 채집 활동을 할 수 있는, 비행을 지속 비행이라 그래요. 그거에 대한 능력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그냥 가능이라고 해놨잖아요. 이 비행 가능은 뭐냐면은 8분 혹은 연습 비행 이런 식으로 짧게 한 10분, 5분 있다가 들어오는 비행 요런 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로 나눠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속 비행이라고 하면은 외역 활동, 채집 활동을 할 수 있는 온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로 지속 비행 온도는 11도에서 12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2도 하면은 봉구도 만든다고. 그래서 외역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저의 온도는 11도에서 12도다. 우리 지역이 가을벌 이제 준비를 하는데 가을벌을 받고 있는데 우리 지역이 예를 들어서 10월 하순 되면은 그때부터 10도 이하로 내려간다. 하면은 나는 가을 월동 준비를 10월 중순까지 다 마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역은 뭐 예를 들어서 11도, 12도 이하로 내려가는 게 11월은 돼야 된다. 11월 중순은 돼야 된다. 그러면은 나는 11월 초순까지 아직 여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온도는 여러분들 일에 중요하기 때문에 좀 어디에 메모를 해 놓으십시오. 중요합니다. 벌들이 외역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지속 비행 온도는 20도에서 25도다. 그래서 벌들이 4월부터 그렇게 활동을 많이 나가는 겁니다. 최적 온도가 잘 맞춰지는 때가 20도에서 25도가 잘 맞춰지는 때가 4월, 5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봄에 활동을 많이 나간다. 그리고 최고로 벌들이 외역 활동하면서 최고로 견딜 수 있는 온도는 35도에서 38도다. 그래서 우리 8월 혹석이 되면은 벌들이 항상 요 외역 활동을 안 나가고 외역봉들이 소문 앞에 붙어 있다. 그걸 벌들이 수염을 만들었다 그러거든요. 그건 여름 되면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름은 기본적으로 35도가 넘죠. 이거 정말 무시무시하죠. 우리나라 여름은 기본적으로 35도가 넘는데 벌들은 35도부터 이제 견디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름 되면은 벌들이 무조건 쉬려고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벌들이 뭐가 됐든 날 수 있는 온도, 잠깐 똥 싸거나 탈분하거나 잠깐 유희비행하거나 할 수 있는 온도는 5도에서 6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비행 관련한 온도는 이렇게 되겠고요. 다음은 외역 관련한 온도입니다. 먹이 활동이 가능한 최저 온도. 아까 말씀드렸죠. 지속 비행 능력, 지속 비행이 가능한 최저 온도가 12도라고. 여기도 이제 먹이 지속 비행이라는 거는 먹이 활동, 채집 활동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먹이 활동 가능한 최저 온도는 12도다. 그래서 12도 전에는 12도가 안 되면은 벌들이 좀 외부에서 화분 물어오는 작업, 화분 물어오는 양이 없을 거고 12도가 된 이후부터 벌들이 화분을 가져오는 양이 늘어날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뭐 이렇게까지 좀 했고요. 우리가 온도라는 걸 봤을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결국엔 12도다. 어, 내가 다른 숫자들은 외우기도 귀찮고 나는 뭐, 그냥 난 몸으로 체득하고 싶고 취미로 보고 있고 그래서 다른 숫자 외우기 귀찮다 하시면은 이 숫자 하나만 기억해 놓으셔라. 빨간색으로 해놨죠. 12도 하나만 일단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10월간에 우리가 이 12도라는 게 벌들이 외역 활동을 할 수 있고 벌통 밖으로 나와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최소한의 온도인데 이 온도가 안 맞춰지면은 만약에 10월 동안 벌들이 겨울벌을 준비해야 돼서 화분도 많이 물어와야 되고 꿀도 물어와야 되고 산란도 해야 되는 이 10월 달 시기에 12도가 안 맞춰진다. 그러면은 먹이 활동이 저하되고 봉구를 일찍 틀어버립니다. 봉구를 일찍 틀어버림으로 인해서 겨울벌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된다. 왜냐? 겨울벌은 아무 때나 만드는 게 아니라 추분, 9월 초부터, 9월 중순이죠, 추분이. 9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집중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겨울벌을 받는 10월 달이 지나서도 만약에 12도가 계속 유지되면 그건 또 그거대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이 겨울벌을 받는 시기가 다 지나서 12도가 올라가 버리면은 낮 시간 동안 이 12도 올라가는 게 3일 이상 지속돼 버리면 아까 말씀드렸죠. 산란을 시작합니다. 산란을 시작해서 육아를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 겨울벌들은 9월, 10월 동안 아주 알차게 수명을 180일로 해서 6달로 해서 낳아놓은 이 벌들이 갑자기 몸에 호르몬 변화가 생깁니다. 호르몬 변화가 생겨서 나는 이제 애를 키워야지. 겨울이 다 갔나 봐. 내가 굳이 오래 살 이유가 없나 봐. 나는 이제부터 애를 키워야지 하면서 체내에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서 수명이 40일로 단축이 돼 버립니다. 단축이 돼 버려서 얘네들이 겨울 2월까지 버텨줘야 되는 애들이 버티질 못하고 이 40일 살고 육아를 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12도라는 숫자는 우리가 월동을 날 때 굉장히 중요한 숫자다. 월동 준비를 하거나 월동을 날 때 굉장히 중요한 숫자다. 월동 준비해야 되는 12월에 12도가 안 돼 버리면은 겨울벌을 원하는 만큼 충분히 받을 수가 없고 월동을 나야 되는 11월 혹은 12월에 12도가 넘어 버리면은 얘네들이 산란을 해서 겨울벌의 수명이 줄어든다. 그래서 요거를 아까 1교시 때 보여드린 논문에서 얘기한 건데 영암 지역에서 11월, 12월 동안 12도 이상 되는 기온이 3일 이상 유지됐더니 얘네들이 외역 활동을 시작했고 육아를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갑작스럽게 일주일 정도 있다 추위가 찾아왔더니 벌들이 다 우수수 탈락해버리고 벌들이 줄어드는 결과가 보였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기온이 이 겨울벌 줄어드는 거랑 영향이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지대한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이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